하고 있는 제미아이미 중국 사업부 한차이나를 맡고 있는 그 제미아이미의 대표 배재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회 때 안 보이시던 분들도 좀 오셨네요. 네, 어떻게 좀 지금 한참 저희 쪽에서도 이제 거의 막바지 상품 등록 마지막 단계까지 갔고, 한도 업체만 지금 마지막 번역부터 웹페이지 작업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 마무리 되기 전부터 지금 체험단이 나가는 일부 브랜드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체험단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웹상에서 그 노출되고 있는 리뷰나 컨텐츠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중추절이 아니라 국경절. 예, 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러시아에서 오는 연간 2번의 타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 구정 연휴 기간이 있고요. 춘절은 보통 이제 1년간의 모든 중국 안에서의 경제 활동을 다 접고 끝난 다음에 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 내수의 비즈니스도 거의 이제 그 중소도시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분위기고, 전국 단위의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중소 단위나 여행지, 그 지역 경제 쪽으로 많이 퍼지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저희로서는 추석 기간인데, 중국은 추석은 큰 의미는 없어요. 추석은 그냥 짧게 하루 이틀 정도 쉬는 분위기고, 중추절, 이제 국경절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있는 그 연휴가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연휴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또 전국적으로 다, 그때는 이제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그 여행이라든지 쇼핑,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강력하게 하는 기간인데, 그 직전에 저희 쪽이 이제 라이브를 가급적 다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본 사업의 그 핵심적인 어떤 부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 드릴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결과 보고라든지 그 사이에 이제 참고하실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공유해 드리는 단계로 마무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회차고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그때 이제 1회차의 강의는 저희가 중국 비즈니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 지식, 개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바라봐서 그 B2B, B2C 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레벨이라든지 SKU, 그리고 회사가 목표로 두고 있는 시점이 브랜딩이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바이어 모집이냐, 여러 가지 그 사례나 케이스에 따라 갖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간 상담하고 컨설팅했던 업체들의 공통적인 로드맵의 그 목표가 B2B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B2C면 이런 식으로 브랜드 작업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기를 권해드린다라는 내용으로 1회차 전체적인 이제 개괄을 말씀드렸자면, 이제 2회차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전자선거의 각 채널들에 대한 특장점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제 브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중국 온라인 진출의 목표로 한국 기업들 혹은 중국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그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히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중점을 두릴 부분은 초기 단계 내지는 아니면은 중기나 중장기적으로라도 구매 대행으로 안전하게 한국의 사업자와 한국의 계좌로 접근할 수 있는 역직구 채널 위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그 외의 접근 방식은 되게 길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사실 여기 계신 업체분들 가운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로드맵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드맵으로서 활용 가능한 플랫폼들에 대한 역직구 채널들 위주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판매 채널에 대한 그 플랫폼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설명,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채널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설명, 그런 식으로
그 판매 채널, 마케팅 채널.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가장 많이들 문의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고서 문의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나 왕홍 방송 좀 띄워줘. 왕홍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내 브랜드도 뭐 5분에 뭐 몇십만 개씩 나가게 만들어줘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마케팅 실행단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개괄, 판매 채널, 마케팅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판매나 브랜딩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는지까지를 전체 교육 과정으로 총 4회를 놓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뭐 기초적인 사항들이고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택트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글로벌적인 뭐 전체적인 뭐 코멘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계속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정부 주요 기관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남동구청이나 인천상공회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문화,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싹 바뀌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변화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과 예측론자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한 핵심적인 그럼 코로나 이후 시대 언택트 비즈니스와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들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는지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보자면 간단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해왔던 얘기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부분이에요. 온라인 디지털 이커머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자 화두로 대두가 됐고요. 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B2B 상담을 하신다든지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역축구 채널 구축 운영 사업을 시작하신다든지 또 각자 이제 자사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로 과거에는 선택이었다면 혹은 유유 인력이 맡아야 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핵심 인력들을 그 위치와 그 역할로 배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내에 대기업,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룹이라고들 하죠.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들 상품을 등록 판매하려고 하는 요짠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 상점이 이제 다음 달이면 중국 난징에 있는 백화점과 DB 연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국관 개소식이 시작이 될 텐데 그 난징에 있는 프레이저 백화점은 베이징에 있는 왕푸징 그룹 산하의 계열사 백화점으로서 베이징에 있는 왕푸징 그룹이 중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대그룹이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일개 하청 기업단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그룹 산하에서 핵심적인 코어 인력들을 수백 명을 따로 배치해서 전사적으로 그룹 내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왕푸징 그룹 산하의 각종 이제 왕푸징 백화점, 난징에 있는 프레이저 백화점, 각종 명품 백화점, 각계 흩어져 있던 백화점들을 한 개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 사업팀이 별도로 개설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주요 메인 인력들이 포지셔닝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4월 말쯤에 그 가볍게 난징의 백화점과 제휴를 통해서 샵을 오픈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룹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좀 대규모 프로젝트화가로 갑자기 번지는 바람에 좀 그 진행이 한두 달 정도 뒤로 미뤄지게 됐고 그 사이에 국내에 이제 현대 아울렛하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다 참여를 지금 제시하는 바람에 약간 한두 달 정도 뒤로 시간이 지금 밀린 상태긴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증하는 것들이 핵심 코어 인력들이 다 전부 다 온라인 비즈니스로 통합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롯데가 모든 온라인 플랫폼들 각계 찢어져 있던 뭐 하이마트, 롯데닷컴, 롯데 그 마트, 그러니까 신세계 SSG닷컴 보시면 돼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각기 다른 타이틀을 지니고 각기 다른 칸막이 쳐져 있던 사업부별로 그 자회사별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본사 단위의 통합 플랫폼 안에 DB를 다 붙여버렸죠. 하이마트 고객과 롯데마트 고객들 모든 DB를 롯데 본사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이 고객과 이 고객이 구매했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AI를 붙여갖고 이 고객에게 적합한 롯데마트 상품을 추천해서 습배송과 같은 쿠팡이 로켓 배송과 같은 언택트 분류를 씌워갖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거대한 흐름이 더 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발빠르게 정부 기관 가운데서 그 코트라가 가장 항상 앞서 나가고 있는데 코트라 4월 말에 나왔던 주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 비즈니스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사실은 뭐 내용 면에서는 다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크게 세 가지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첫째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건강, 가치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깨닫는 전환점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매 채널. 구매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뭐 아리바바, 징동,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중국에 이제 작년 가을에 갔을 때 가장 뭐 놀랐던 부분은 허마신성이라고 하는 아리바바가 운영하는 일종의 마트였죠. 거의 이제 그 계산대도 없고 나갈 때 이제 바코드로 스스로 요새는 이제 한국 마트도 가면은 자율 셀프 계산대 있는데 그런 방식이기도 한데 더 놀라운 부분은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통해서 허마신성에 딱 접근해가지고 그 마트 안에 있는 랍스터를 제가 구매해서 플러스 몇 원을 주면 조리를 어떻게 해서 플러스 몇 원을 주면 라이더를 통해서 제 집까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랍스터 요리가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오토가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서 중국 안에서는 엄청나게 신유통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로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신유통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 가운데에서는 먹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트 안에 진열 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찾는 선호하는 상품들은 향후에 점점 더 많이 그 입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배달하면서 거기서 마스크 팔면 마스크도 동시에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듯이 앞으로 그런 중국 내 오토 시장도 과거에 저희가 눈여겨봤던 온라인 시장 못지않게 중요시 보셔야 되는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 뭐 바닷길이 다 막힌 관계로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역시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해외 쪽 국내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나 그 동안에 이제 직접 자기가 이동을 해서 그 나라 가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해외 구매 그 채널을 통해서 해외 상품을 여전히 소비하고 있는 추세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와 온라인으로서의 상품 구매 행위가 그동안에 중국에서 왜 빠링호, 주링호, 빠링은 80, 주링은 90, 8090 세대들이 중국의 주요한 이제 아리바바, 타오바오, 뭐 징동 세대를 이끌었던 1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구매 그 능력이 상당히 고취되었다라는 점.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비교 순위를 그냥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은 자식들에게 시키는 거지만 중국에선 그분들이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경험과 능력들을 다 갖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고무적인, 저희에게 더 고무적인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의 진출 가장 큰 진입로로 생각했던 건 상해, 뭐 베이징, 선전과 같은 일성 대도시 위주의 진출을 많이 했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중국 안에서 중소도시들에 대한 온라인 경제 비즈니스가 상당히 뿌리 깊게 확산되고 있고, 소도시까지 지금 많이 확산이 되면서 역으로 한국 기업들에겐 되게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도시 가면 한국인들이 이제 우대 안 해줘요. 네. 저도 한 15년 넘게 중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10년 전에 갔을 때는 상해나 뭐 심천 같은 데서 택시 타면 한국인 하면 일단 뭐 택시 기사님들이 먼저 말 걸 정도로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런 그 이미지였는데, 최근 몇 년 중국 가면 한국인들 대도시에 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밥 사 먹는 것도 중국인보다 덜 사 먹고, 쓰는 것도 짜게 쓰고, 그리고 그간 이제 뭐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던 대도시 교육받은 식자층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이미지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중소도시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되게 한국에 대한 동경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들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류라든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감도를 대도시보다 훨씬 더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선 도시들의 향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 품목의 변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이제 앞으로는 전쟁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시대인 만큼 평상시 자기 건강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한 거고요. 최근에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량이 급증한다라는 뉴스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샤넬이 20% 가까이 그 전상품 가격을 올린다라는 뉴스도 들어보셨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를 보복성 소비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원래는 내가 충분히 내 라이프 스타일 상에서 뭐 여행에 써야 되거나 혹은 SNS에 예쁘게 뭔가 자기를 꾸미거나 자랑질을 할 만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힌 만큼 뭔가 다른 쪽으로의 분출을 표출하는 방식이 명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 명품 소비의 3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코트라 이 보고서에서는 각 카테고리 분야별로 그 브랜드별 그 분야별 그 진출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해당되실 수 있는 뭐 뷰티 쪽 분야와 관련된 그 간략한 이제 그 전략 보고서입니다. 뭐 스킨케어, 그러니까 스킨케어라고 일반 화장품이라고 안 했어요. 코트라 보고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화장품으로서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건 중국 내수 브랜드들로 이미 대체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장점이 없는 일반 화장품을 아무리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더라도 중국인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전제를 깔고서 이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뭐 민감성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민감성이나 이런 식의 특징적인 어떤 뭔가 밸류를 지니지 못한 화장품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큰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특히나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마스크를 통한 피부 자극,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부에 대한 관심도들이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대상으로 한 혹은 아니면 특수 기능들을 더 강조한 화장품 시장이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 그 화장품 업체가 주시해야 될 시장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왕 매니지먼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코로나 이전 이후 더욱 확연하게
그 온도차가 나뉘어져 있는데 식품류 다음으로 화장품이 왕홍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는 뭐 국내 시장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 광고비,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광고비 그 증가 추세율이 최근에 보고된 게 있어요. 1위가 식품업체예요. 원래는 한 2, 3년 전만 해도 게임 업체들이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늘상 접하는 거는 게임 광고들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분야로 식품 분야가 전자상거래 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광고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앞서 보셨다시피 어떤 가치 소비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먹거리이기 때문에 먹거리 시장에 대한 그 니즈가 더 강렬해짐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기간 억누르고 있던 20, 30대 여성의 미에 대한 수요가 보복성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명품 소비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려면은 저가의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니라 약간 가격이 있더라도 가치 소비를 할 수 있고 명확한 자기의 어떤 가치가 드러날 수 있거나 효능과 뭐 효과가 명확한 제품들을 더욱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은 중국 내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몫을 했던 게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추고 한국 내에서의 생산 기법을 그대로 중국에도 적용함에 따라 중국 안에서 충분히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기본적인 제품들은 충분히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가정용 미용기기가 오히려 더 지금 핫하다라고 하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미용기기 내수 브랜드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더욱 코로나19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이 꾸준히 확대 예상된다. 이거는 한국의 LG 프라헬만 보셔도 돼요. 한국 안에서도 LG 프라헬 전만 해도 피부 관리는 에스테틱 가서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프라헬 이후로 집에서 LED 가정용 마스크도 많이 생겼고 그와 관련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품목들도 많이 생겼다시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서도 홈 에스테틱 시장이 열리면서 AHC라든지 그런 뭔가 에스테틱 컨셉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코스메시티칼이라고 해서 피부과 전용 화장품들이 꾸준하게 인기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앞서서 나왔던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민감성 혹은 뭐 에스테틱 혹은 어디 메디칼 이런 식의 뭔가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안고서 접근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좋은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그 임팩트를 예측하기 좋은 지표가 최근에 바로 지난달 있었던 중국의 6.18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기업들이 가져야 될 전략에 대한 어떤 예식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크게 보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광군제 11월 11일 날 열리는 타오바오에서 개최해가지고 중국 전체 모든 쇼핑 업체들이 다 그 날을 기점으로 뭔가 대규모적인 쇼핑 이벤트를 펼쳐나가죠. 뭐 온라인상으로 펼쳐지는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유사한 컨셉으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을 만큼의 전 세계 최대의 쇼핑 절기처럼 이해가 되고 있고 11, 11절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11, 11절을 주도했던 타오바오의 후순위 경쟁 업체인 징둥이라고 하는 징둥닷컴이 그에 대항하고자 징둥의 창립 기념일을 기점으로 한 6월 18일 날 징둥에서 타오바오의 11, 11절과 같은 컨셉의 쇼핑 이벤트를 6월 18일 날 시작하면서 생긴 게 바로 6.18절이라는 것이고요. 역시 11, 11절과 마찬가지로 중국 온라인 모든 업계가 똑같은 비중의 똑같은 그 쇼핑 이벤트 행사들을 치는 상반기 최대 쇼핑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국은 6.18과 11, 11절에서 중국 온라인 전체 매출액의 50에서 70%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618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지만 뭐 그냥 기존에 그냥 아셨던 부분들도 이번에는 꽤 유익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올해 6.18절은 코로나 직후에 열린 상반기 쇼핑 절기였기 때문에 코로나의 여파가 어떻게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옮겨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번 6.18절에 전체 그 온라인 상거래에서 이루어진 총 거래 매출액은 저희도 이 내용을 정리하다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2,900조 원이에요. 2,900조 원.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중국 현지 언론사에 들어가서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16.9억, 그러니까 약 17억이죠. 17억 위안, 중국 돈 위안으로 16조로 책정했을 때 현재 환율로 한 2,900조가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허위 기사가 아닌 팩트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같은 6.18절 매출이 42% 증가했어요. 작년도 광군절이 그 전년도 광군절 11, 11절 대비해서 증가했던 폭이 25%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에 비해서 원래 정상적인 상승 곡선이라면 올해 6.18절이 히트를 쳐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25 내지 30% 선이 원래 추세였다고 보시면 42%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 쇼핑 절기를 이끌었던 징둥만 46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징둥의 그 광군절 매출은 40조 원이었고요. 그렇다는 것은 즉 6.18절이 11, 11절과 거의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쇼핑 이벤트 절기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주요 플랫폼, 메인 플랫폼, 6.18절은 징동이 만든 거니까 징동부터 보자면은 총 거래액이 약 41조 원, 전년 대비 65%가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쇼핑 이벤트의 메인 호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티몰은 아리바바 그룹 타오바오의 그 브랜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동과 경쟁하는 그런 브랜드관 컨셉인데 워낙 아리바바가 지니고 있는 그 사이즈와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122조 원으로 역시 작년보다 31%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새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핀더더, 한국으로 따지면 공구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소셜 커머스 컨셉 기억하시면 돼요. 뭐 티몬이라든지 티몬 같은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군절과 쌍 11절, 쌍 12절,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타오바오와 모든 쇼핑몰들이 이벤트를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12월 12일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2월 12일도 역시 타오바오가 그 티몰 브랜드관에서 개최하는 쇼핑 이벤트예요. 브랜드들만 참여하게끔 만든 쇼핑 이벤트인데 타오바오 내에서는 티몰 안에서만 그래서 이벤트가 진행하지만 다른 쇼핑 플랫폼은 상관없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11, 11절이 12, 12절까지 가는 가장 큰 어떤 온라인 절기고 바로 상반기에는 6.18절이 그 다음에 제일 큰 절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18절이 끝나자마자 국내 브랜드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보도 자료들입니다. 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NHN이 이건 뭐 거래를 했다가 아니라 NHN이 인수한 중국 그 총판 회사가 있어요. 중국 온라인 커머스 회사가 그 아모레라든지 이제 국내 브랜드를 갖고 1,000억 정도를 했는데 그 매출 상승률이 전년도 총 매출을 다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기사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면 여기 중소기업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과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저희 중국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 상품을 태워서 중국에 소개하기로 했던 온라인 그 쇼핑몰, 특히 그 가운데서 유짠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중국판 카페24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멀티샵에도 아모레가 9개 브랜드를 들고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제 동대문에 있는 현대 아울렛이 브랜드관 전체를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추세는 사실 요 618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 중국 채널이 있다면 현재 가리지 않고 다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전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안에서도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를 약간 뒤로 밀었던 오프라인 기업들이 물물 가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지금 전환하고 있는 태세이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새로운 파도의 대기업에서의 어떤 투자나 어떤 진출 약한 일정 이제 주요 역직구 플랫폼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월등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차피 코로나 시대가 닥쳐서 중국으로 직접 진출해가지고 중국에 사업자를 내고 무리하게 과거처럼 위생허가 내고서 진출하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전자상거래로 해외 브랜드들이 쉽게 브랜드관을 개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 역시 쉽게 한국 사업자로 개설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소비자를 그 안에서 직접 상대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마지막으로 물품 배송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국 소비자한테까지 약 7일에서 10일 사이에 도착하는 역직구 물류가 완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합법적으로 양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온라인 수출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정식 수출로도 인정이 됨으로써 수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직구 플랫폼을 이번 그 남동구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범 삼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역직구 플랫폼들은 어디가 있고 과연 나는 어떤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놓고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살짝 좀 바뀌었는데요. 우선 먼저 그 뒤에 샤옹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봐주시죠. 샤옹스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출발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볍게 제품에 대한 리뷰 텍스트하고 이미지 위주로 자신들이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후기나 리뷰를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 출발이 한국 화장품들을 리뷰하는 그 컨텐츠와 그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만큼 2030의 젊은 세대와 뷰티 카테고리가 제일 막강했고요. 현재로선 그냥 대중적인 SNS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해서 카테고리뿐만, 전체 카테고리, 그 제품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식당, 각종 서비스에 대한 리뷰까지 올라오는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SNS 플랫폼입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 단독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그 인스타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이 끝나지만, 샤옹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브랜드샵이라고 하는 판매관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역직구로 해외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자기 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티몰 글로벌관과 동일한 조건과 그리고 운영 방식과 판매 방식과 물류와 정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중국 역직구,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 역직구, 중국인 입장에서 해외 직구 채널 가운데 가장 그 완성도가 제일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티몰과 같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응축해서
낮은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게 개설된 역직구 서비스가 샤옹스의 브랜드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샤옹스를 나중에 위챗이나 중국에서 검색하면 두 가지가 뜹니다. 하나는 샤옹스가 뜨고요. 하나는 샤옹스 쌍청이 떠요. 쌍청이라는 건 상점이라는 뜻이고, 상점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티몰 글로벌관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의 브랜드들만 입점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게 해준 쇼핑몰이, 종합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해외 브랜드관이 있고, 해외 브랜드가 직접 해외 사업, 즉 한국 기업이 한국 사업자와 그 한국 통장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샤옹스도 브랜드 입점 신청을 할 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플랫폼 전부 다 심사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허들이 낮은, 진입이 비교적 쉬운 플랫폼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개설되어서 대략적으로 일단 샤옹스는 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홍보관 개설이에요. 즉 인스타그램 계정, 홍보 계정을 먼저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홍보 계정을 만드는 거는 전혀 허들이 없어요. 그 홍보 계정, 즉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내 브랜드관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공 계정을 여는 것, 그 상점 계정을 여는 것, 비즈 계정을 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인 명의로 그 개설이 가능해요. 홍보관이요. 그게 대략 뭐 서류가 어느 정도라 빨리 준비되는지에 따라서, 자, 이 뒤에 나오는 개설 기간은요, 주로 이제 업체 쪽에서 서류 대응에 따라 갖고 연장되는 부분이 50%고요. 그리고 각 플랫폼이 한국처럼 오토매틱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특성상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퇴짜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담당자를 만나면 또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중간에서 핸들링을 하고 모든 작업을 다행해 드리는 저희 같은 업체 입장에선 한국에서 서류가 늦게 나오거나 현지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일단 기다려봐 라고 던질 때 가장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약간씩 감안했을 때 적당하게 잘 대응해주고 현지에서 별다른 그 거부 의사가 없을 때 드는 시간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길게 걸리는 업체는 3배 이상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업체들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일단 브랜드 피드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드관이 열리고 나면 그 안에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즉 한국으로 치면은 인스타에서 다양한 내 브랜드를 알리고 있는 그 리뷰어들, 체험단들을 많이 돌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좀 이따 이제 브랜드 샵으로 심사 신청을 넣을 때 그래도 이거는 좀 받아줄만 해 라고 하는 기준선을 통과하는 그 일말의 어떤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드관을 개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체험단원들을 뭐 한 두세 달 열심히 이제 모집하고 리뷰도 막 쓰기 시작해요. 그 제품에 대한 호응도와 반응도 좋아요. 뭐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자기 플랫폼 안에서 이 브랜드 네이밍을 검색했을 때 리뷰를 쓴 사람들의 평을 듣고, 아, 이거 정도면 입점시켜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브랜드 심사 단계부터는 여러 가지 서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저희가 1대1 상담을 해본 컨디션에 입각하면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메리트는 샤옹스는 그러니까 연간 이용료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가 가장 큰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간 이용료가 없고 보증 금액이 있는데, 보증 금액은 추후에 되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퇴점 시에. 그리고 중국 사업자 없이 한국 계좌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대신 판매 시에는 판매 수수료가 당연히 붙겠죠. 평균적으로 15%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국의 해외 직구 상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 판매 금액 이상이 되면 당연히 관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최종 중국의 세율 화장품 같은 경우는 평균 9.2% 정도, 9.12%인데 그 세금을 딱딱 계산해 본 결과 세금이 52위안을 넘어간다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52위안이 좀 안 된다 하면은 뭐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샤오스 같은 경우는 그냥 9.1%를 일률적으로 다 과징세라고 해서 일종의 관세라고 온라인 관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역직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가세라고 하는 증치세가 있어요. 중국 안에 만약에 정식으로 수입을 한다. 내 물건을 미생허가 받고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했을 때 중국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수입해서 물건 팔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 부가세 내죠. 그게 10%죠. 중국 같은 경우 그게 증치세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게 16%예요. 즉 판매 시 발생하는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16%인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역직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 붙는 세금은 과징세 하나밖에 없고 9.1%밖에 없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중국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은 장려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면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런 조건에서 가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많이 업체들이 많이 문의 오고 빨리 개설을 원하는 게 샤오스예요. 지금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일말의 약간의 노력과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문서나 서류적인 부분만 잘 따라와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다 입점이 돼서 중국 안에서 마케팅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가장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고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중국에 진출해봤거나 중국팀이 있거나 좀 아시는 여기 그 교육 업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좀 온라인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는 업체들은 이미 다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예, 나머지 분들도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리바바가 작년도에 인수한, 원래는 그전에는 아리바바와 함께 1, 2위를 같이 다퉜던 해외 직구 전문 쇼핑몰이라고 하는 카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리바바가 인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외 직구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모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샤오스와 같이 브랜드가 직접 입점해서 운영 관리를 하는 모델이 있고, 카올라가 직사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점한 브랜드들이 가운데서 매출이 좋으면 사입을 땡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지금 명품 선글라스, 국내 이제 유명 선글라스 하나를 지금 석 달째 계속 노크하면서 최근에 이제 최종 입점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의 개입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관여가 돼 있어요. 예, 담당 MD라든가. 그래서 상품의 매출력을 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게 상당히 좀 전에 보셨던 샤오스와는 틀리게 되게 허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샤오스가 허들이 1위였다면 그 외에 지금 보시는 나머지 그 역직 구간들은 5 이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 샤오스 안에서 무진장 마케팅을 때리고 무진장 그 매출 기록을 찍어내고 그 외에 이제 타오바오에서의 셀러들을 많이 활용을 한 다음에 점점 이런 검증된 고허들, 그러니까 높은 허들을 지닌 플랫폼으로 진입하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여기 기본적으로 뭐 내용 기재해 주신 거 외에 이거는 진짜 되게 간략하게 적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브랜드 소개 자료라든지 그리고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심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티몰 국제관의 그 케이스처럼 각종 지수들의 사례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려야지만 그 브랜드 담당자들이 봤을 때, 아, 이 브랜드가 우리 플랫폼에 입점했을 때 우리 플랫폼에게 수익과 매출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전달력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근거 자료들이.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오스라든지
중국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몇몇 마케팅 채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지수가 낮으면, 그러니까 한국도 역시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검색량이 낮은 브랜드들을 굳이 막 우대해주거나 뭐 그렇지 않고 검색량이 높은 브랜드들일수록 입점하기 되게 수월해지겠죠. 그 말인즉슨 플랫폼의 특성상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주 수입원입니다. 그럼 광고의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트래픽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즉 검색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검색량을 키우는 작업들이 가장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 가장 상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브랜드 소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좀 높습니다. 카올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샤오스가 뭐 1,500불 단계였다면 정확하게는 카올라가 얼마였지, 박과장? 15,000불. 딱 10배입니다. 그냥 10배라는 뜻은 10배만큼의 입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15,000불이면 하나로 지금 1,100원 잡으면 한 1,7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업체들이 더 높습니다. 징동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중국 내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기본적인 명의가 필요한 허들이 사실 타오바오보다 좀 더 높기는 한데, 징동이 타오바오보다 좀 더 매입 시스템이라든지 브랜드가 들어가서 뛰는 만큼 효율성을 뽑아내기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현지 내에서는 징동 안에 그 브랜드관을 여는 거에 목을 매는 TP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사실 중국 안에 한국도 요새 왜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창업을 되게 많이 권하죠. 중국 안에 사업자를 내는데